새 깃털. 옛날에 세 아들을 둔 왕이 있었는데 그중 두 아들은 영리하고 현명했지만 세 번째 아들은 말이 많지 않고 단순해서 바보라고 불렸어요. 왕이 늙고 약해져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왕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국을 물려받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나가서 가장 아름다운 양탄자를 가져오는 사람이 내가 죽은 후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 깃털 3개를 공중에 날리며 너희는 그들이 날아가는 대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한 깃털은 동쪽으로 날아가고 다른 깃털은 서쪽으로 날아갔지만 세 번째 깃털은 똑바로 날아가 멀리 날아가지 않고 곧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 형제는 오른쪽으로 다른 형제는 왼쪽으로 갔고 그들은 세 번째 깃털이 떨어진 곳에 머물러야 했던 심플턴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슬퍼하다가 깃털 근처에 함정문이 있다는 것을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계단을 찾아 내려가다가 다른 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초록색 처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문으로 뛰어가라. 그리고 누가 있는지 빨리 보자. 문이 열리자 크고 뚱뚱한 두꺼비가 앉아있고 그 주위에 작은 두꺼비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어요. 뚱뚱한 두꺼비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두꺼비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좋은 카펫을 갖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어린 두꺼비를 불러 말했어요. 작은 초록색 처녀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빨리 뛰어서 여기 큰 상자를 가져와라. 어린 두꺼비가 상자를 가져오자 뚱뚱한 두꺼비가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카펫을 심술쟁이에게 주었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고와서 지상에서는 그처럼 짠 카펫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두꺼비는 고마워하며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은 막내 동생을 어리석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찾아서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찾아야 하는가? 그들은 처음 만난 목자의 아내에게서 거친 손수건을 얻어 왕에게 가져다 주었다. 동시에 심플턴도 돌아와서 아름다운 카펫을 가져왔고 왕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정의가 이루어지면 왕국은 막내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은 아버지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면에서 이해가 부족한 심플톤이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가져오는 사람이 왕국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세 형제를 데리고 나가 깃털 3개를 공중에 날려보냈고 그들은 따라야 했습니다. 두 장남의 깃털은 다시 동서로 날아갔고 심플턴의 깃털은 곧장 날아가 문 근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뚱뚱한 두꺼비에게 내려가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큰 상자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 상자에서 보석이 반짝이는 반지를 그에게 주었고 지구상의 어떤 금세공인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두 장남은 황금 반지를 찾으러 간 심플턴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심플레톤이 금반지를 만들자 아버지는 다시 이 나라는 심플레톤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낡은 마차 반지의 못을 빼서 왕에게 가져다 주었다. 두 장남은 왕이 세 번째 조건을 내걸 때까지 왕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사람이 왕국을 가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다시 3개의 깃털을 공중에 날려버렸고 그들은 이전처럼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심플턴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뚱뚱한 두꺼비에게 내려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 두꺼비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 그녀는 지금 곁에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녀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이 비어있는 노란 순무 1개를 주었는데 그 안에 생쥐 6마리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자 두꺼비가 슬퍼하며 말했다. 저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꺼비는 그냥 내 작은 두꺼비 1마리를 넣으면 돼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원에서 무작위로 1마리를 뽑아 노란 마차에 태웠는데 그 안에 앉자마자 두꺼비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처녀로 순무는 마차로 6마리의 생쥐는 말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말과 함께 재빨리 차를 몰고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그 뒤에 그의 형제들이 왔는데 그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는데 전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우연히 만난 첫 번째 농민 여자를 데려왔다. 왕은 그들을 보고
내가 죽은 후 이 나라는 내 막내 아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장남은 우리는 심플턴이 왕이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고 외쳐 왕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홀 중앙에 매달린 고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내가 왕이 되는 것을 선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농민 여성들은 충분히 힘이 세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처녀는 뛰어내려 죽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든 왕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자 두 농민 여인은 뛰어내려 링을 통과했지만 너무 힘이 세서 넘어졌고 거친 팔과 다리가 둘로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심플턴이 데리고 온 예쁜 처녀가 사슴처럼 가볍게 뛰어들어 모든 반대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관을 받고 오랫동안 현명하게 통치했습니다.